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퇴직한 바로 다음 날 당신은 어디로 출근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편안한 휴식을 꿈꾸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다음 출근 장소가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아파트 경비실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명예롭게 퇴직했지만 63세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다시 출근해야 했던 한 가장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 냉혹한 진실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견기업에서 30년간 꼬박 일하고 정년퇴직한 63세 김영수 씨. 손때 묻은 낡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둘을 모두 결혼시키고 나니 퇴직금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130만 원 남짓 나오는 국민연금이 있으니 아내와 소박하게 살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날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무엇보다 사회의 일원으로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파트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경험 무관, 나이 무관,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뿌듯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는 10수년 만에 다시 근로계약서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찍힌 기간은 고작 3개월이었습니다. 의아해하는 그에게 관리소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원래 다 이렇게 시작해요. 별일 없으면 자동 연장이니까 걱정 마세요. 김영수 씨는 찜찜했지만 사회가 그런가 보다 하고 하얀 종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3개월짜리 계약서가 바로 파리 목숨이라 불리는 경비원들의 현실 그 자체라는 것을요. 한 언론사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중 입주자 대표회의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는 단 8.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1.4%는 김영수 씨처럼 1년 이하의 혹은 3개월, 6개월짜리 초단기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옆 동의 동료 경비원은 심지어 한 달짜리 계약을 해봤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떤 곳에서는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와 함께 날짜가 비어있는 사직서를 같이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인격적인 모독을 겪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종이 한 장에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현행법상 55세 이상 고령자는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에서 예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이 조항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영수 씨가 마주한 배신은 계약서만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부터 경비원에게 택배 관리나 분리수거, 주차 단속 같은 업무 외에 사적인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부당한 지시에서는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그를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이라는 이름으로 채용했습니다. 법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명백한 꼼수였습니다. 법이 금지한 업무는 물론 입주민의 무거운 짐을 대신 옮겨주거나 심지어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 관련 기관의 실태 조사에서는 경비 노동자의 24.4%, 즉 4명 중 1명이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역설도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경비원의 업무가 줄었다는 것을 빌미로 아예 경비 인력을 대폭 줄여버리는 아파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이 이유를 들어 경비 인력을 56명에서 26명으로 절반 이상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그들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용계약의 덕과 법 제도의 허점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김영수 씨를 가장 절망하게 만든 것은 눈에 보이는 갑질이나 불안한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달 말없이 날아오는 고지서 한 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퇴직 전 월급 명세서 한 구석에 작게 찍혀있던 건강보험료. 그는 그 숫자를 유심히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수십만 원짜리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득이라고는 경비 월급이 전부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문제는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만 부과되던 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함께 부과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무런 소득 없이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2024년 기준으로 월 2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영수 씨처럼 경비 월급이 더해지면 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월 200만 원 남짓한 월급 통장에서 각종 공과금과 예상치 못했던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기대했던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재취업 같은 건 꿈도 꾸지 말걸. 차라리 이런 현실은 몰랐더라면 좋았을 텐데. 김영수 씨의 눈물은 결코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미리 알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의 진짜 노후 소득을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개인연금, IRP, 퇴직연금까지 내가 앞으로 매달 손에 쥘 수 있는 모든 현금의 흐름을 단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닌 숫자로 된 팩트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출 시뮬레이션. 으로 숨어있는 복병을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의 건강보험료는 반드시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내 재산과 예상 재취업 소득을 입력해 현실적인 고정 지출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취업을 고려하신다면 묻지마 지원. 은 절대 금물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넘어 어떤 일자리를 구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원하기 전에 최소한 근로계약 기간은 얼마인지, 휴게 시간은 제대로 보장되는지, 내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1년 미만의 초단기 계약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곳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역업체 변경. 이라는 숨은 리스크를 인지해야 합니다. 많은 경비 일자리는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아파트가 비용 절감을 위해 용역업체를 바꾸면 기존 경비원들은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 지침이 있지만 아직은 강제성이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김영수 씨를 울게 만든 쪼개기 계약, 법의 허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라는 현실은 미리 알기만 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품이 있는 노후는 결코 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한 발 앞선 꼼꼼한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지금 바로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당신의 노후 계획서를 다시 한번 꺼내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안타까운 눈물을 내일의 든든한 희망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응원합니다.